아프리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위험하면서도 거대한 육식동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특히 아프리카 중앙부에는 그러한 동물들이 무척 많습니다. 가장 사납고 강한 동물로 사자와 호랑이를 꼽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많은 민족의 신화에서 사자가 백수의 왕이라 불리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탕가니카 호숫가에 사는 부룬디 공화국 주민들은 아마 이 의견에 반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사납고 잔인한 생물은 구스타브라는 이름의 거대한 악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부룬디의 무적의 악마. 이 괴물은 과연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요? 혹시 악어 구스타브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로 신의 뜻을 어긴 자들을 벌하기 위해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나운 구스타브에게 겁에 질린 탕가니카 호숫가 주민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악어 구스타브는 50년 전부터 이미 신성한 우상처럼 여겨져 왔고, 이제는 지역 전설 속 신화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구스타브가 빨갛게 빛나 보였던 적도 있었고, 노란색이었다는 증언도 있으며 거대한 머리에서 풀이 자라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주술사는 이 괴물이 한 사악한 남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또한 악어 구스타브는 네스 호수의 유명한 괴물을 뛰어넘을 정도로 유명해져서 위키백과에는 그를 주제로 한 독립된 문서까지 존재한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네요. 다만 스코틀랜드의 괴물과 달랐던 점은 구스타브가 나타난 곳마다 수많은 찢긴 시신이 남았고, 그 끔찍한 입이 여러 장의 사진에 선명하게 찍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구스타브는 사실 평범한 나일 악어 중 하나지만 몸집이 유난히 컸던 것입니다. 동물학자 블라디미르 도네츠는 부룬디의 악마 구스타브를 직접 목격하고도 날카로운 이빨이 빽빽한 그 입속에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은 드문 행운아 중 한 명입니다. 그는 2004년에 자신이 좋아하는 탕가니카 호수의 어느 섬 해변에서 이 악어를 목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도네츠에 따르면 호숫가의 원주민들은 구스타브를 숭배하며 실제로 인간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록된 것만으로도 이 식인 악어의 희생자가 300명에 달한다고 알려졌으니 구스타브가 숭배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다만 유령의 정체를 알고 보니 말라버린 억새뿐이었다는 옛말처럼 전설이라는 것이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악어의 입속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정확한 수는 알 길이 없습니다. 2005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린 마이클 맥레이의 기사에서도 그는 희생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고만 신중하게 언급했을 뿐 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스타브의 몸집에 대해서는 목격자 덕분에 비교적 믿을만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기반으로 측정한 결과 악어 구스타브의 길이는 원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상상하는 15m나 20m가 아니라 고작 6.1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통 나일악어의 최대 길이는 3에서 5m 정도며 기네스북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악어는 6.17m입니다. 이 바다 악어 역시 사람을 공격한 악명으로 유명해졌고, 2011년에 필리핀에서 포획되어 부나완 동물원에서 1년 반 동안 인육 없이 지내다 2013년에 노쇠로 죽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의 그 악어가 죽고 난 이후 구스타브는 세계 최대의 악어라는 칭호를 얻을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왜 구스타브는 식인 악어가 되었을까? 박물학자 파트리스 페이는 구스타브가 거대한 몸집을 갖게 된 것이 그가 사람 고기를 즐기게 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 연구자의 의견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부룬디의 악마라 불리는 이 존재에 대한 대표적인 전기 작가로 불릴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파트리스 페이는 1998년부터 구스타브를 관찰해왔고, 악어 구스타브라는 별칭을 붙인 것도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악어 구스타브가 지금도 생존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미 몸 길이가 10m라는 믿기 어려운 수치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악어는 평생 동안 계속 자라거든요. 다만 수명이 45년을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나이를 먹을수록 악어의 몸집은 더욱 커집니다. 상당히 고령인 수컷 악어는 길이 5m, 무게 700kg에 달하기도 합니다. 탕가니카 호수의 식인 악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1974년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이 악어의 길이는 최소 3m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구스타브는 몸 길이 6.1m, 무게 907kg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 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마리 악어의 몸집과 나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무렵 구스타브가 잔혹한 만행을 저질러 탕가니카 호숫가 주민 전부를 말 그대로 공포에 떨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은 가족이나 친지가 살해당한 원한을 갚고자 여러 차례 구스타브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괴물을 죽이려는 시도는 매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원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현대식 소총이나 기관총으로 가까이서 구스타브에게 사격해도 총알이 마치 갑옷에 튕겨나가듯 악어의 몸에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냥을 시도할 때마다 사냥에 참여한 사람들 중 몇 명이 희생되곤 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사진에서 구스타브의 몸에 남은 총상 자국이 포착되었는데 현지 사냥꾼들이 구스타브를 쏘았고 가끔은 명중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임이 확인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파트리스 페이가 말한 것처럼 구스타브의 거대한 덩치가 인육 섭취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을까요? 사실 구스타브는 몸집이 거대해진 뒤로 원래 악어가 주로 먹는 물고기나 작은 초식동물을 더는 제대로 사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나 작은 동물로는 이미 커져버린 구스타브의 식욕을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런 작은 동물들은 전자처럼 거대한 구스타브보다 훨씬 민첩하기 때문에 추격해서 잡아먹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인간은 구스타브가 보기에 몸집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지 재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룬디에서는 분쟁 중이던 양측이 시신을 호수에 버리는 일이 많아서 구스타브는 이미 사람 고기의 맛을 본 상태였지요. 그리고 그 후로 사람 고기가 구스타브의 가장 선호하는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으면 잡아먹을수록 구스타브는 몸집이 더욱 커지고 더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죠. 바로 이 피비린내 나는 연회가 한창이던 동안 파트리스 페이가 이 식인 악어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민속학자인 페이는 찢겨나간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끔찍한 광경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구스타브를 뒤쫓던 중 부룬디의 카니오시, 미나고, 카베지, 마가라 마을 부근에서 방치된 시신만 17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먹다 남긴 시신이 많다고 해서 그 모두를 구스타브의 잔혹함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악어는 한 번에 큰 먹잇감을 전부 먹지 못하고 조금만 배가 부르면 나머지는 독수리 같은 다른 동물들에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 현지인들이 말하듯 구스타브가 사람들의 죄악에 복수하기 위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마침 구스타브가 있던 장소에 나타나 그의 먹잇감이 되어버렸을 뿐이죠. 참고로 구스타브는 새끼 하마도 즐겨 사냥하는 듯 합니다. 보통 악어는 하마를 공격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마가 그 무게로 악어를 깔아뭉개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스타브는 작은 악어들과 달리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탕가니카호 주변의 하마들은 구스타브가 활동하는 사냥터를 피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래도 새끼 하마들은 종종 구스타브의 먹잇감이 되고 말지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화질이 비교적 좋은 사진 몇 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불쌍한 새끼 하마가 악어 입에서 축 늘어진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구스타브를 붙잡으려는 시도. 피해 굶주린 구스타브를 포획하거나 사살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시도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었고 악어 구스타브를 제외한 주요 인물로는 파트리스 페이와 용감한 연구자들이 등장합니다. 2004년에 공개된 캡처링 더 킬러 크록에서는 파트리스 페이 팀이 주도하여
길이 21m에 달하는 우리형 함정을 이용해 식인 악어를 사로잡으려 했던 과정이 자세히 묘사됩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여러 종류의 미끼를 두고 야간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해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몇 마리 악어가 미끼를 물긴 했으나 구스타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살아있는 염소를 미끼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센 폭풍우가 내려 이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침이 되어 포획팀이 본 것은 노렸던 괴물이 아니라 반쯤 물에 잠긴 우리였으며 염소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게다가 적외선 카메라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카메라가 고장났고 그 틈에 염소가 도망쳤으리라 추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 호숫가에 내전이 발발해 연구자들은 이후의 작업을 중단하고 부룬디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획 작전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마자 호숫가 마을에서는 구스타브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구스타브가 익숙했던 서식지를 떠났거나 혹은 어딘가에서 낯선 사냥꾼에게 사살되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2008년에 마이클 맥레이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현지인들은 구스타브가 콩고에서 총을 맞고 죽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룬디의 악마 구스타브가 노쇠로 죽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뒤 파트리스 페이는 구스타브가 다시 부룬디에서 목격되었고 여전히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최근 보고 중에는 2019년에 현지 사냥꾼이 식인 악어를 총으로 쏴 죽인 사체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즉 2024년 말이면 70세에 이를지도 모를 구스타브가 여전히 살아있고 새로운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 몸을 불리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구스타브 같은 예외적인 악어라면 120세까지 살 수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